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10분봉입니다. 여기가 오늘 6월 22일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선물 차트, 이 선물 차트 10분봉입니다. 요 모양하고 요 삼성전자 모양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길래 올라갈 때 분봉을 보니까 오르다가 얻어맞고 내릴 줄 알았는데 쭉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아차 싶었는데 이미 늦었지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어, 오전에 거의 파산을 했지요. 어, 원래 조금만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금만 들어갔는데 기왕 들어간 거 한 틱만 묶어 놓자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기회를 안 주고 쭉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당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한번 조정을 줄려나 했는데 조정 다음 조정 없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세다. 나는 내 적이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외국인만 적이 아니고 연기금도 적이었구나 하는 거를 최근에 또 깨닫고 있습니다. 뭐 왜 그리 생각하느냐 하면은 일단 삼성전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삼성전자는 보다시피 5일선과 21선을 다시 뚫어냈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위로 5일선은 못 뚫었나? 자, 5일선에 저항을 받고 내려왔고 뭐 5일선 뚫었네요. 11선에 저항을 받았네요. 11선 저항을 받고 5일선과 21선을 뚫고 11선을 저항받고 밀렸습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21선은 해보겠고 5일선도 해보겠습니다. 11선은 지금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데 이걸로 볼 때 내가 생각하는 그 하락, 이 하락이 끝나고 반등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 추세가 일봉을 보면은 거의 뭐 추세에 벗어나지 않고 내려오는 것 같은데 60분봉과 30분봉에서는 요 밑에 조금 뭐 이격 과대,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 거품이 좀 일었죠. 나 그래 보입니다. 그 업종 차트로 볼 때도 보면은 보다시피 이때 한번 언더슈팅이 나오니까 버리지밴드상 언더슈팅 나오니까 중단을 뚫고 상단 가까이 올라갔지요. 그리고 요 추세에 얻어맞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로 밀려가나 밑으로 갈 줄 알았는데 뭐 시가가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 뭐 나중에 확인을 했지요. 장이 끝나고 끝날 때쯤 이 확인을 해보니까 많이 밑에서 시작했네요. 언더슈팅이 나와가지고 볼밴드 상 중단까지 올라가지고 막장에 다시 요 중단을 뚫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코스피가 조금 약하고 선물이 조금 더 센 것 같습니다. 요 하방 라인을 갖다가 꺾고 이거를 복사해서 위로 올렸나? 상단 라인을 꺾고 복사해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런 선이 나왔고 요거를 조금 더 연장을 해보면은 요런 선이 나오죠. 그래서 내일 대략 한 2600 정도를 뚫느냐 뚫지 않느냐. 첫 번째는 60분 봉상에 20 라인을 뚫느냐 뚫지 않느냐가 일단 관건이 되고 아니면은 지금 이 모양이 60분 봉상에 20 라인을 얻어맞고 저항받고 떨어지는 뭐 그렇게 보이죠. 일봉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상에 오늘 20일 라인에 저항받고 떨어지는 뭐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요 20일 라인 2600입니다. 2600 21선은 2643이고 5일선은 2603입니다. 대략 2600에서 2603 정도를 내일 뚫느냐 어쩌냐를 갖다가
관찰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60분 몽상에서도 마찬가지죠. 60분 몽상에서도 요 21선을 뚫고 올라가서 요 추세 2600공이죠. 추세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근데 내일 금요일이죠. 뭐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내려오는 하락의 바닥이 여기다. 여기가 맞다면은 뭐 최소 여기서부터 이런 반등이 있겠죠. 반등이 있으면은 그 반등에서 여기가 50% 반등 라인이고 여기가 0.38이 라인입니다. 0.38이가 오늘 또 애매하게 추세선에다가 뭐 이 아까 5일선인가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가 물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 될 것 같고, 이거를 못 뚫으면은 하방 추세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뚫고 올라가서 뭐 못해도 50 라인 아니면 0.38이 라인, 참 애매하죠. 좀 애매합니다. 추세를 약간 뚫은 게 되는데 그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면은 뭐 N자 하락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N자 하락이 많이 안 빠졌거든요. 지그재그 패턴이 많이 빠졌는데, 이런 플랫 패턴은 적게 빠졌는데, 요즘은 코스닥에서 넘어온 이론들이 많이 적용이 돼 가지고 요즘 N자 패턴도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빠진 만큼 등비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길래 이 저점을 뚫을 수도 있을라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차트로 볼 때, 주식 차트로 볼 때는 일단 삼성전자가 뚫고 올라왔으니까 삼성전자 이걸 다시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은 상방 쪽이다. 바닥을 찍고 전저점을 못 뚫었죠. 찍고 반등이 들어왔다가 재차 하락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뭐 삼성전자 뭐 가겠습니까? 못 간다고 보거든요. 왜냐,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 우리 장이 가야 되니까 일단은 못 간다고 보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삼성전자 이거 뭐 못 뚫으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뚫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볼 때 또 선물 역할을 하더라고요. 꼭대기도 우리나라 시장보다 6개월 가까이 꼭대기 치고 먼저 내려왔고, 그러면 올라갈 때도 먼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뭐 헷갈리는 와중에, 헷갈리면 또 이제 이 거래 대금을 보면 되죠. 외국인이 오늘도 1,000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시작부터 해가지고 팔다가 사다가 다시 팔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연기금이 쭉 사다가 보통 낮에 점심때쯤 해가지고 팔거든요. 근데 계속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 바람에 여기서 이 저점을 뚫으면서 옵션 쪽에서 대박이 나야 되는데 깡통을 차게 만드네요. 그래서 내가 위클리 쪽에서 상당히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 요때 나는 내릴 거라고 봤는데 내 구독자분 한 분이 위로 갈 가능성도 있다 해가지고 자금을 더 투입해가지고 양매수로 들어가려고 들어갔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거의 아작이 났습니다. 자금이. 그리고 내려오면서 한번 이렇게 접는 바람에 접었다 하더라도 이 추세 아니었는데 요 간단한 요 트릭도 아닌 트릭에 쏘가가지고 자산이 다 날라갔고, 재차 집어넣은 자산이 오늘 다 날라갔습니다. 오늘보다 빨리 날라갔죠. 추가로 넣어가지고 요때 수익을 낸 것이 오늘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넣고 차월이 아니고 다음 주 물을 갖다가 넣었다가 이 조금만 먹고 나와야지 하다가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박살이 났네요. 원래 만기일은 극히 조심해야 되는데, 위클리 만기는 극히 조심해야 되는데, 위클리 만기 또 선물 옵션 만기
만기일 성률이 10%가 채 안 됩니다. 10번 하면 9번 이상 진다는 얘기죠. 그래도 끊임없이 시도는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관전 포인트는 60분 봉상의 이 고점을, 그러니까 중간 라인 60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가느냐 보는 게 내일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부딪혀 내려오면은 여기서 시작한 하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뚫고 올라가면 여기 끝나고 반등이 들어왔다. 하지만 얼마 못 갈 것이다. 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얼마 못 갈 것이다. 여기서 바로 뚫고 올라가서 이거를 뚫기는 쉽지가 않다. 그럼 일본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못 가냐? 일본은 워런 버핏이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간다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이 투자하면은 그 추종자들, 쪼무레기들이 따라서 우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빠지는데 일본장은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요. 일본장 한번 봅시다. 일본장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 역대적인 고점, 뭐 역대는 아니죠. 최근 2021년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뭐 역사적인 고점은 한 4만 포인트쯤 됩니다. 1980 몇 년인 것 같은데, 뭐 한 3, 40년 전에, 한 40년 전에, 30 몇 년, 40년 전에 꼭대기를 치고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뭐 요 만 깨지고 9천, 7천 뭐 다 깨지고 6천을 막까지 떨어졌나, 그래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주봉으로 볼 때도 이렇게만 많이 올라갔는데, 뭐 다른 나라 다우나 뭐 다른 나라 나스닥 뭐 다른 걸로 비교할 때 월등하게 많이 올랐죠. 나는 그 워런 버핏의 효과다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대만 가건 지수도 오늘 약간 0.1% 올라서 끝이 났네요. 5일선과 11선 사이에 딱 붙어 있습니다. 어디로 갈런가? 위로 갈라나 밑으로 갈라나? 자, 그래서 관전 포인트까지 말씀드렸고, 시장별로는 외국인이 팔고 있고 금융 투자가 계속 팔다가, 장중에 계속 팔다가 어느 순간부터 플러스로 돌아섰지요. 그래서 반등이 좀 놓을 수도 있겠다. 이놈의 연기금 때문에. 연기금이 나의 적이 될지는 몰랐는데 연기금이 완전 나의 적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봉으로 볼 때 조금 더 빠졌다가 볼린밴드 하단 정도 왔다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내 생각보다는 조금 못 미쳐가지고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반등이 이걸로 끝날 건지 좀 더 갈 건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면 알겠지요. 통상 금요일은 목요일 날 방향 따라가니까 뭐 조금 더 도지가 나오거나 좀 오르거나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도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올랐다 내렸다를 등락폭이 오늘만큼 안 되겠지만 좀 있다, 조금 생긴다, 뭐 요런 도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반등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고, 이 반등의 시발점이면은 5일 라인이나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 정도 며칠 지나면 떨어지겠죠. 요즘은 보조지표가 잘 맞는 시장입니다. 왜? 충격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격 파동은 보조지표가 잘 맞거든요. 엘리트 파동도 잘 맞고, 그 보조지표가 잘 맞는 시장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뭐다? 충격 파동이다. 그래서 상승의 시발점일 가능성이 많은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때문에 뭐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 6개월 전후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큰 충격이 온다면은 요 꼭대기가 지금 여기서 상승하는 꼭대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있다고 온다고 보는데 꼭대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그 문제가 폭탄이 터지는 게 언제일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주식이 한 6개월 경제에 우선하죠. 그리고 부동산은 한 9개월 후행한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좀 있을 건데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때 이 저점을 깰 것이냐? 글쎄요. 나는 안 깰 거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올라간 다음에 많은 큰 하락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떨어진 거에 비해서 너무 적게 올랐지요. 너무 적게는 아닌데 0.38은 왔는데 50%는 아직 못 왔잖아요. 50% 건방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까. 50%가 대략 한 2730쯤 되네요. 2730 정도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 왔다가 뭐 조정받고 난 다음에 재차 올라가겠지요. 재차 올라가서 뭐 어느 언저리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뭐 정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ABC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나는 요거보다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플랫 파동은 얕은 파동이 나오거든요. 코스닥 쪽에 오래 있은 분들은 요 N자 파동을 생각 많이 할 겁니다. 등비하락이 되면 이 깨지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때가 무릎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가 바닥이죠. 바닥에서 이래 사기 시작한 게 지금 20몇 조를 샀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조정 한번 받고 가도 이제 3, 40조는 요 안에 사집니다. 그래서 나는 밑방향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요거를 깬다 그러면은 뭐 크게 관련은 없지만은 외국인들이 샀던 거를 조금만 팔아도 23조 샀는데 뭐 한 5조만 팔아도 요거 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깰 수도 있겠죠. 뭐 깰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뭐 그렇게 많이 흔들었다가 개인들 다 실리 나가면은 그 다음에 한 5조 팔았다가 뭐 10조 20조 더 집어넣으면서 올리도 외국인들이 손해볼 건 없죠. 그래가 개미들이 거의 다 죽어 나가면은 이 3,300의 꼭대기가 쉽게 회복이 되고 위로 더 날아갈 수도 있겠죠. 뭐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큰 시나리오니까 내가 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략 개인을 일단 실어내고 갈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내가 안 실려 나갔다. 어느 순간에 페이크가 들어와 가지고 나를 실어내고 가야 되는데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다. 뭐 정도입니다. 가까이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포인트 20일 선의 초록색 보리매도 중앙을 넘고 반등이 들어가느냐 아니냐 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거를 꼭대기로 보면은 N자 하락이 있을 건데 이 꼭대기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뭐 이 정도 선에서 하락을 끝낼 건지 더 빠질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연기금이 시장을 이렇게 교란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왜 연기금이 계속 팔다가 오늘 갑자기 샀는지 나 도통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렇게나 계속 팔았거든요. 여기서부터 계속 팔았는데 왜 샀을까? 왜 샀을까? 뭐 21선 밑으로 떨어져서 연기금이 팔면은 더 빠지니까 샀다? 나는 더 빠진다 보고 베팅을 했는데 연기금이 나의 베팅을 막는 바람에 나는 깡통 찼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나의 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위쪽 방향으로 두 번 깡통 차게 만들고 연기금 때문에 아랫 방향으로 또 깡통 차게 만들고 이 세 번이나
달아서 깡통 차게 만들면 이 연기금이 나의 큰 적이 되는데 하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리고 연기금 힘이 이 정도까지나 강할지는 몰랐네요. 꼴랑 1400억 사가지고 이렇게 방어를 하다니 하는 생각이 들고, 전 세계 주가는 보다시피 쭉 내렸거든요. 장중에 쭉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렸다. 달러도 이 올랐잖아요. 달러가 오르면은 내리죠. 이 달러도 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돼 가지고 방어되고 내린 게 아니고, 그 시장이 그 국가가 개입을 해 가지고, 한국은행이 개입을 해 가지고 좀 과하게 많이 팔고 있지요. 이대로 계속 팔면은 1년을 못 버틴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외환 관리를. 그래서 참 외환은행도 문제가 있다. 대략 한 8, 9개월 정도 버틸 수 있다 들었거든요. 자금이. 그러면 8, 9개월 후와 부동산 그 전세 역전이 내년 봄에 최악에 달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이 아마 매수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내년 봄을 준해서 이런 생각을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부분도 한번 관찰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때 그 내년 봄 전후 돼 가지고 이 저점이 깨지든 깨지지 않든 결정이 날 거고, 그때 폭락을 하면은 적당한 시기에 분할 매수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한번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그때는 잘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47년생 그분은 한 20년 주식 했는데 최근에 에코프로로 크게 났지요. 33,000원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 말로는 33,000원에 들어갔다. 그리고 주봉입니다. 33,000원에 들어가서 15만원에 이때 팔았다가 15만원에 팔았다가 12만원에 다시 샀다. 그리고 이만큼 계속 들고 있다. 3년 동안 한 번 팔았다 그랬거든요. 이때 한 번 팔고 나머지는 다 배당을 받아 먹었다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의 주식 경험 연구가 그 결정체가 이거죠. 33,000원이 이만큼 갔으니까 일단 20배 넘었지요. 100만원 팔 예정이라는데 100만원 갈지는 모르겠지만 간다면은 30배를 먹는 거고, 에코프로가 제일 바닥을 보니까 1466원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만 10년 전이죠. 10몇 년 전이니까 이건 빼고,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바닥, 그 전후에도 한 2만원 정도까지도 갔는데 그 바닥이 8,932원, 대략 한 9,000원쯤 되죠. 9,000원이 바닥이라고 친다면은 90만원 가면은 100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100배 노는 주식이 다시 나타났다. 옛날 골드뱅크 이후에 한 30년 만에, 20년 만에, 한 25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여기에 의의를 두고 대략 20년 만에 나타났다 의의를 두고, 앞으로 조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 갈 때 그때는 100배가 아니고 1000배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물론 100배는 나타나겠죠. 1000배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런 주식을 한번 잡는 게 어떠냐. 몇 년 동안 얘기입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10년 동안 제일 바닥이 3,000원 얼마에서 지금 올라온 거 보면은 76만원 왔으니까 한 200배 났습니다. 200배. 이런 종목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술 개발을 더 해야 되거든요.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우주 산업에다가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더라도 그 에너지를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시간대별로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으니까, 항상 똑같이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우주에 나가 살게 되면은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연구 개발을
지금 2차전지, 자동차, 2차전지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자동차죠. 그 자동차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은. 그래서 2차전지도 나는 2차전지가 우주산업하고 관련이 별로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2차 산업과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지금 전기자동차의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가 채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10% 될라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 4, 50%갈 때까지는 성장을 하지 않을까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더 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럼 그 다음 갈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 가지고 투자를 잘하면 또 거기서 1등 될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잘하면 그러면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 기업인 줄 알았는데 에코프로가 1등인지 몰랐습니다. 에코프로가 1등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자, 오늘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뭐 오늘 내가 진단한 게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내일은 도지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느냐 뚫지 못하느냐 요거를 잘 봐야 되고 뚫고 올라가면은 재차 하방으로 뚫을 것이냐 아니냐 요것도 잘 봐야 됩니다. 만약 뚫고 내려오면은 이제 분할 매수 기회가 오는 거니까 다시 들어가고 뭐 뚫고 위로 가면은 그 뒤에 떨어지는 거를 감안해야 되고 뭐 반주식을 더 팔면 되고 뭐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